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대선 후보 사자 토론 첫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정도로 잘하진 않았는데 큰 실수도 없었고 크게 한방한 것도 없는데 무난하게 잘했다. 이 사자 토론은 보셨다시피 주제나 시간이 제한이 촘촘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우열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큰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 다음 윤석열 후보가 1위 후보니까 다른 3명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될 텐데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도 부분에서 아주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합격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내용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다. 이 토론을 하는 말의 발성이라든지 좀 긴장을 해서 발음이 좀 딱딱하게 나온다든지 표정이 굳어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 경상도 출신이지만 이 경상도 출신이 갖고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잘 극복이 되지 않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도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제가 가장 주안점을 보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첫 사자 토론을 무난하게 대비하느냐,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후보 단일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유심히 봤습니다. 다음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 관한 윤석열 후보와 다른 3명의 후보들이 집중적인 질문을 하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모두 탈탈 털은 이야기들이다. 전혀 엉뚱한 이야기,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격을 하면서 답변을 아예 회피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역시 말도 잘하고 잘 둘러대고 말솜씨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명의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고 윤석열 후보는 사드 부분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드 부분에 있어서 이건 찬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근거 없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역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솜씨는 있는 것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진지하지도 진솔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이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많이 해본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사자 토론회가 앞으로 법정 토론회 3번 해서 3번이 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각종 규제를 둘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자 토론회로서는 크게 이렇게 토론회로 인해서 우열이 가려지지는 않는다. 누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면은 우열이 가려지지는 않고 윤석열 후보가 합격점에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괜찮은 케미,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역시 잔재주, 잔머리, 말솜씨를 뽐내기는 했지만 전혀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토론 이 부분을 성사를 시켜야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 자질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본 이재명 후보의 태도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와 양자 토론회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럴 자신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맞수 토론, 맞짱 토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지율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입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설 연휴도 지났고 토론회도 그쳤고 지지율이 발표가 될 겁니다. 설 연휴를 지난 지지율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4일까지 가능하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하고 늦어도 28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유지가 된다면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인다면 여론조사 경선은 어렵지 않느냐.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단판에 의한 단일화인데, 단판에 의한 단일화는 사실은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정부까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을 놓고 너무 지분 싸움, 지분과 관련된 갈등을 일으키면 또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이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 빠르게 착수를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단일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를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방식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 청약의 총점이 얼마였느냐, 또 블루 수소가 뭐냐, 이런 부분,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온 부분에 윤석열 후보가 약간의 실수를 한 것,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큰 실수가 없었고 또 큰 한방이 있을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오늘 토론회 전체 분위기로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돋보였다. 윤석열 후보가 일단 1위 후보로서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방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합격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3번의 법정 토론회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케미,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역시 대장동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하지 못하는, 아예 말을 회피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 좀 오만한 태도죠.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인인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를 유용을 하고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활용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정식으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첫 토론회인 만큼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는 지양을 하자라는 첫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건 얘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역시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서 앞으로 김혜경 씨 관련해서 또 자신의 자질 관련해서 이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 계속해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다음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빠르게 착수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첫 토론회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대목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